지난 코로나 사태로 중국에서 약 4억 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중국 공산당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인구 통계를 조작해왔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전례 없는 규모의 사망자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다. 이 주장은 얼핏 음모론처럼 보이지만 역사적 전례와 통계 분석, 현장 목격담, 위성사진, 그리고 국제 연구 데이터들을 함께 고려하면 섣불리 배제하기 어려울 만큼 일정한 논리를 갖추고 있다. 중국은 과거에도 대형 참사와 인명피해를 축소 은폐해온 전력이 있다. 대약진운동 시기 공식 사망자는 1650만 명으로 발표되었지만 독립연구자들은 실제 사망자가 최소 3천만 명에서 많게는 7천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은 이 대규모 기근과 사망 사태를 정책 실패가 아닌 자연재해 탓으로 돌렸다. 문화 대혁명 역시 마찬가지였다. 중국 당국은 수십만 명만이 희생되었다고 발표했으나 외부 연구자들은 최대 800만 명이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마오쩌둥이 3억 명을 희생하더라도 세계 혁명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는 일화는 중국 지도부가 인명을 경시하고 집단적 희생을 불사하는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이러한 전례는 중국 정부가 체제 유지에 불리한 사실을 은폐해온 일관된 패턴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그 패턴은 지금 제기되는 중국 인구 및 팬데믹 통계 은폐 의혹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팬데믹 이전부터 중국의 인구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은 여러 데이터에서 드러난다. 먼저 신생아 접종 기록을 들여다보자. 중국은 신생아 결핵 예방 접종이 의무이며 접종 데이터야말로 신생아 증감을 알 수 있는 절대적인 지표다.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결핵 접종 수치와 출생 통계를 맞춰보면 약 5,800만 명의 접종분이 모자란다. 즉, 신생아 출생 데이터가 가짜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준을 1980년까지 넓히면 유령 출생이 최대 2억 명에 이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소비 지표도 비슷한 그림을 그린다. 일본 연구자들은 연분 소비량으로 역산해 중국 인구를 8에서 9억 명으로 추정했다. 러시아와 일본의 일부 인구학자들은 도시와 농촌 비율을 1대1로 잡아 팬데믹 이전에도 총 인구가 6억에서 9억 명 범위였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이민자의 유입이 없는 나라다. 이런 나라에서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했는데 지난 30년간 인구가 오히려 3억 명이 늘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인도와의 비교는 더 노골적이다. 인도는 더 높은 출산율과 낮은 중위 연령을 유지해왔다. 그 전제라면 2015년 무렵 이미 인도가 중국을 앞섰어야 한다. 그런데도 중국의 공식 발표 인구는 여전히 더 큰 숫자를 고수한다. 데이터들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같은 결론을 가리킨다. 총합은 과소가 아니라 과대에 가깝다. 가장 과격한 주장은 팬데믹으로 중국에서 최대 4억 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이다. 중국이 고수하는 14억 공식 통계와는 천양지차다. 이 수치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추적한 여러 단서들이 존재한다. 먼저 이동통신 가입자 감소다. 2020년 초 단기간에 수천만 회선이 사라졌으며 공식적인 해지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회선이 사라졌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동시에 증발했다는 얘기다. 춘절에도 비어있던 도심의 거리, 상점, 지하철, 관광지까지 인파가 끊겼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장내 산업의 지표도 거칠지만 일관된다. 전직 국제기구 관계자는 장례식장 가동 데이터를 역산해 월간 사망자가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몇몇 대도시의 화장터는 24시간 가동으로 전환됐고 대기 기간이 며칠에서 보름 넘게 늘어났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위성사진에서도 시설 이용량이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구간이 포착됐다. 정부 자료로 확인되진 않지만 장례 관련 종사자 수가 팬데믹 기간 내내 늘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 모든 단서를 절대치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서로 다른 경로의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동통신 회선, 화장시설 가동률, 인력 변동, 거리의 풍경. 조각들은 흩어져 있지만 한 장의 그림을 암시한다. 공식 사망자 통계와 현실 사이에 깊은 간극이 있다는 그림이다. 중국은 왜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고 인정하지 않는가? 그 배경에는 4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경제적 이미지다. 실제 인구가 9억 명 수준이라면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라는 매력이 사라지고 외국 자본의 유입도 급감할 것이다.
둘째는 정치적 정당성이다. 일당 독재 체제에서 대규모 인구 붕괴는 곧 정책 실패로 여겨져 공산당 지도부의 무능을 드러내고 체제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다. 셋째는 사회 불안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미래 불안과 출산 기피, 소비 위축, 청년 실업, 시위 확산 등 전방위적인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넷째는 글로벌 영향력이다. 14억이라는 숫자는 중국의 군사, 무역, 외교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이자 대국 이미지를 유지하는 상징이다. 이 숫자가 무너지면 중국은 세계 질서에서의 위상까지 잃게 된다. 물론 사람 수를 일일이 세어볼 수는 없기에 진위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국의 통계는 오래전부터 불투명했고 정부의 은폐 전례와 위성, 통신, 장래 데이터, 국제 연구자들의 분석까지 종합하면 실제 인구가 공식 수치보다 훨씬 적을 가능성은 무시하기 어렵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으며 이 논쟁은 중국의 통계 신뢰성과 팬데믹 투명성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전통 언론이 다루기 어려운 민감한 주제일 수 있으나 이 의혹은 앞으로도 계속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인구 무기는 사실상 거품이며 소비시장으로서도 매력이 없는 나라다. 만약 14억이 있다 해도 그중 13억은 구매력이 없는 저소득 서민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디어에서 접하는 중국 부자들은 굉장히 극소수 집단에 불과하다. 또한 중국은 현재 극심한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다. 지금 인구가 진짜 14억이라 할지라도 결국 50년 후에 7억, 80년 후에는 4억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중국의 실제 인구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 공식 통계는 14억을 말하지만 곳곳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의문과 모순된 지표들은 그 수치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 팬데믹 이후 텅 빈 도시의 풍경, 급증한 화장터 가동률, 줄어든 이동통신 가입자 수와 같은 단편적 흔적들은 거대한 공백의 존재를 암시한다. 만약 실제 인구가 세계가 알고 있는 수치보다 훨씬 적고 그 사실이 은폐되고 있다면 이는 통계 조작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경제, 정치, 군사, 외교 전반에 걸쳐 세계 질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중국이 이 사실을 끝까지 감추려는 이유는 바로 그 파급력에 있을 것이다.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의 확실한 사실만은 남는다. 숫자는 언제든 조작될 수 있지만 사라진 생명은 다시는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